오늘은 연습 세트라고 하는 것,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할게요. 이 연습 세트라고 하는 게요. 구글 클래스룸에 보면 선생님이 지금 연습 세트라고 하는 걸 여기 이렇게 첨부해 뒀을 거예요. 이게 구글 폼이랑 좀 비슷한데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더 좋은 부분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소개해 주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면 연습 세트로 들어갈 거예요. 혹시 이렇게 계정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냥 당황하지 말고 자기 계정 한 번 더 눌러주면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연습 세트라고 하는 게 로드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수학 익힘책을 지금 넣어뒀는데 이거 구조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여기에 답을 쓰는 란이 있죠, 그죠? 여기다가 답을 쓰면 되는데 답을 쓰는 방식이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을 때는요, 타이핑을 칠 수 있어요. 우리 여기다가 이제 숫자로 막 이렇게 타이핑 쳐가지고 할 수 있죠, 그죠? 이제 이런 식으로 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기존의 에듀테크 도구에서 활용했던 방법이죠. 근데 얘가 좀 재밌는 게 여기 아래쪽에 지금 펜 모양이 있죠, 그죠? 이게 좀 재밌어요. 이걸 눌러보면은 여기 칸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손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7 더하기 6은 13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10의 자리 1 올라가고요. 10과 30 더하면은 40. 그리고 400하고 200 더하면 6. 답은 643이 되겠네요. 그죠? 이 643을 여기다가 입력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6을 쓰면은 6이라고 인식이 되죠. 4라고 인식이 되면 인식이 될 겁니다. 3이라고 쓰면 인식이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손글씨로 이걸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를 뭐 분수가 나왔을 때도 21분의 7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이 가능한 거죠. 21. 그리고 뒤에 더 나아간다면 이제 뭐 루트나 뭐 이런 것들도 입력이 가능할 정도로 중학교까지 간다면은 유용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손글씨를 쓸 것 권하고요. 또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답은 여기에다 쓴 것만 답으로 인식을 해요. 그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막 이렇게 막 적었었죠, 그죠? 이런 거는 답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만 이쁘게 쓰면 돼서 이건 역시도 우리가 실제로 수업하는 것, 시험 볼 때와 비슷한 환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풀이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풀이 과정. 풀이 과정이 뭐냐면은 눌러보면은 이건 답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계산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뭐 썼던 것 중에 보면은 뭐 7 더하기 6은 13이었고 그죠? 10 더하기 여기 10 없애주고 10 더하기 30은 40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풀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보느냐?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 선생님도 볼 수 있고요. 답은 여기 위쪽 답란에서 인식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계산 과정을 여기다가 선생님과 공유해서요. 나중에 선생님이 피드백을 줄 때 선생님이 여러분의 풀이 과정을 보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답을 한번 써보잔 말이에요. 우리가 답을 써볼 건데 643인데 선생님이 다른 답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743이라고 썼다고 쳐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700이라고 적었는데 여기 지금 100으로 인식된 거 보이죠, 그죠? 글씨 이쁘게 안 쓰면 이런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글씨도 예쁘게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게 낫겠네요. 743 적었어요. 자, 답이 지금 아니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이제 여기다가 눌러서 확인을 할 거거든요. 확인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기존의 에듀테크 도구들은 그냥 답을 제출하면 끝이었어요, 그죠? 근데 얘는요. 답을 누르잖아요. 그럼 실시간으로 답을 확인합니다. 다시 시도라고 뜨는 거 보이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답이 틀렸구나 맞았구나를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답이 틀렸을 경우에는 바로 풀이 과정 보면서 내가 어디서 잘못됐지 라고 하는 걸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한번 문제를 틀리니까 여기에 이렇게 반짝반짝 뭐가 뜨죠? 이게 선생님이 심어놓은 힌트예요. 힌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답을 직접 적어주진 않을 거예요. 대신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힌트를 선생님이 좀 적어놨어요. 이거 보고 그러면은 풀이 과정부터요. 지워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400 더하기 200은 600이고요. 그죠? 그리고 0 더하기 30은 30이고요. 그리고 7 더하기 6은 13이에요.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끝에서부터
643이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답을 지우는 겁니다. 답을 지워서요. 앞자리를 6으로 바꿔볼게요. 근데 한 글자만 지우는 것보다 다 지우고 하는 게 낫겠네요. 여기다가 643이라고 해서요. 제출을 다시 누릅니다. 힌트까지 확인해서요. 그러면은 맞았습니다 라고 뜨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문제 있을 때 있잖아요. 혹은 내가 풀었다고 생각했는데 좀 잘못 푸는 문제들 바로 확인하고 여기서 내 생각을 고칠 수가 있어요. 연산 문제들 쭉쭉쭉 그렇게 하시면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쪽으로 내려와 보면 이렇게 식과 답을 쓰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런 경우에는 식을 쓰세요 라는 문제와 답을 쓰세요 라고 하는 문제를 나눠뒀어요. 그래서 위쪽에 문제를 잘 읽고요. 식을 쓰라고 할 때에는 식을 쓰면 됩니다. 여기다가 식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럼 식 한번 써볼까요 우리? 윤동장을 시우는 453m 달렸고 도현은 시우보다 107m 많이 달렸다. 이거 453 더하기 107이라고 입력하면 되겠네요. 그죠? 손글씨로 써도 되고요. 그러면은 맞았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틀렸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 눌러가지고 힌트 보면 되죠? 여기 힌트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디지털 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로셈의 원리 같은 거 알고 싶을 때, 뭐 수 모형으로 알고 싶을 때 그럴 때 있죠? 좀 전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453이죠. 그러면은 453 더하기 107이네요. 107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적용하기를 누르면은 이제 수 모형으로 이 문제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자, 453에다가 어떻게 해요? 107을 더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5, 5, 10인데 이 10은 여기로 끌어서 옮겨야 된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답은 560이다 라고 하는 것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선생님이 힌트로 심어놓은 디지털 교구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문제에서 틀렸다면요. 마찬가지 이 문항들 맞으면은 1단계 힌트까지만 나오지만 만약에 이걸 틀리잖아요. 지금 답이 560이었는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 누르면 1단계 힌트가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문장제 문제에는 2단계 힌트도 심어놨어요. 463이라고 적어볼게요. 이거 틀린 답이죠. 그죠? 자, 틀리면은 여기 깜빡깜빡 힌트 나오는 거 보이죠? 그죠? 이 힌트를 클릭해보면은 2단계 힌트가 나옵니다. 문장제 문제는 2단계 힌트 넣어놨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운동장을 2단계 힌트는 달리고 있어요. 동영상입니다.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데 풀이 영상 해놨어요. 운동장을 씌우는 53m를 달렸고 그래서 풀이 영상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도 된다라는 이야기 같이 합니다. 마찬가지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이렇게 식을 쓰는 문제나 이런 문장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풀이 과정까지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